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따스하단 봄바람이 어느덧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는 듯 느껴지는 요즘. 야외 활동도 만만치 않고 또 계속된 실내 활동이 무료해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벌레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벌레를 보면 징그럽고 빨리 없애야 될 것 같고 또 누군가는 무서워서 피하기도 할 것입니다. 설마 그런 벌레를 보면서 귀엽다, 잡아다가 키워야겠다 또는 훈련시켜서 뭔가를 시켜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눈을 떴는데 갑자기 벌레로 변해버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이제까지 내가 해오던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변해버린 모습이 흉측해서 사람들이 피하기만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벌레가 된다면 말입니다. 오늘 갑자기 벌레로 변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바로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소설 변신입니다. 이 책은 특별한 교훈과 깜짝 놀랄 만한 스토리텔링을 보여준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카프카의 특별한 상상력이 더해져 말도 안 되는 내용을 통하여서 사회의 모습을 그리고 그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인 그레고르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세일즈맨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자고 일어났더니 그레고르가 벌레가 되어 있더라는 내용으로 이 책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벌레가 된 그레고르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깜짝 놀랐지만 자신의 모습이 변한 것보다 가족들의 걱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돈을 벌어오지 못하면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졌기 때문이었죠.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을 때 출근하지 않은 그레고를 찾아서 회사의 매니저가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벌레로 변한 그레고르를 보고 매니저는 깜짝 놀라 도망치고 그 모습을 본 가족들 역시도 깜짝 놀라며 그레고르를 방 안으로 밀어 넣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이 사태를 위해 고민하게 되는데 벌레가 된 그레고르가 움직이기 편하도록 방 안의 가구들을 모두 치워버리자라고 하며 방을 비워버리게 되죠. 그레고르가 벌레가 되어버리며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었던 가족들은 집에 하숙생을 들이기로 결정하지만 그레고르의 모습을 본 하숙생이 깜짝 놀라 도망가 버리게 됩니다. 이에 아버지는 그레고르에게 사과를 던지고 화를 내며 그레고르를 방 안에 가둬두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집안의 여러 곳들을 치우며 쓸모없는 물건들을 그레고르가 갇힌 방 안으로 옮기게 되고 그레고르의 움직일 곳은 점점 없어지며 그레고르는 결국 그곳에서 쓸쓸하게 죽음에 이르는 것으로 이 짧은 이야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정말 별것 아닌 내용에 말도 안 되는 내용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사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본다면 조금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벌레란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벌레 같은 이라는 말을 좋은 의미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가치가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 해로운 존재라는 의미로 벌레 같은 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능력이 없어서 벌레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무익한 존재로 여겨지며 벌레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어쩌면 열심히 일하던 그레고르가 갑자기 벌레가 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이 사라져버린 우리들, 다시 말하면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혹은 실직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도움을 줘야 될 불쌍한 존재가 아닌 불편하고 민폐가 되는 존재라고 여기고 있는 모습, 사람일 때는 인정받고 대접받던 모습이 벌레의 모습이 되자마자 무시와 멸시받게 되는 모습을 바로 벌레가 된 그레고르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그레고르를 방에 가두며 사람들이 살아가는 바깥 세상과 벌레가 사는 방을 나누고 방에 있던 사람이 쓰던 물건들을 치우면서 벌레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 가족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능력을 잃은 사람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기서 꼭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과연 능력은 경제력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과연 경제력을 잃은 사람은 가치가 없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경제력이란 것은 언제든지 잃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고로 몸이 불편하게 된다든지 혹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직장 또는 사회적인 문제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든지 다양한 이유에서 언제든지 경제력을 상실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력을 잃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상실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남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또 다른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 그 역시도 우리는 무한하게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비관하고 생명을 스스로 포기하기까지 하는 사회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개인의 나약함이 그런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인지 혹은 자신이 가치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사회가 만들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능력으로 가치를 판단받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너무도 당연시하게 여겨지기도 한다는 사실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인간의 내면을 가지고 있던 그레고르를 벌레로 만들어버린 가족과 그를 둘러싼 수단이 목적을 추월해버린 세상, 행복한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던 그런 것이 행복은 어디로 가버린 채 그저 더 많은 돈을, 더 좋은 차를, 더 큰 집을 바라고만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많이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과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정도로 자신의 가치를 또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요즘, 더더욱 한 번쯤은 읽어보며 깊은 생각에 빠져볼 만한 책, 변신. 마지막으로 책의 한 구절을 전하며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집에 돌아와 그 돈을 식탁 위에 올려놓으면 식구들은 모두 행복해서 입이 벌어졌다. 정말 좋은 시절이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